오늘은 양력으로 2046년 2월 1일이고요. 음력으로는 2045년 12월 26일입니다. 오늘 명식 을축년 기축월 신묘일이 되겠고 일지는 신묘가 되겠습니다. 자, 사주라고 하는 것, 사주팔자라고 하는 것을 분석하는 것은 물론 이제 부기빈천도 보고요, 길흉화복도 보고 내 밥그릇이 얼마나 큰지, 나의 명예는 얼마나 큰지, 또는 나의 재물은 어느 정도 되는지 이런 것들도 이제 분석해 보기 위해서 이제 사주를 공부하고 연구를 하게 되는데, 그중에서 또 한번 오늘도 강조의 말씀을 드린 것, 가장 중요한 것, 8글자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일간과 원령이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공부할 명식의 일간은 바로 신이라고 하는 천간이 일간이 되겠습니다. 신이라고 하는 천간, 10개의 천간이 있습니다. 갑을, 병정, 무기경신, 임계라고 하는 10개의 천간이 있는데, 이 신이라고 하는 천간은 8번째 천간이 되겠죠. 갑, 을, 병정, 무, 기, 경, 어저께 경금까지 했고요. 오늘은 신이라고 하는 이제 천간에 대해서 공부를 합니다. 신이라고 하는 천간, 여덟 번째 천간이 되겠고, 경과 마찬가지로 오행으로 보게 되면 금이 되죠. 금, 쇠라고도 이렇게 표현하고, 그 다음에 금의 기운이라고 하는 것은 숙살의 기운을 이렇게 말한다고 했죠. 서늘하고 오싹한 기운, 상대적인 개념은 금금목하기 때문에 금의 오싹한 기운의 반대는 어떤 게 목의 따뜻한 온기가 될 것이고요. 화의 뜨거운 열기에 반대되는 것은 수의 아주 차가운 한기, 냉기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금이라고 하는 오행으로 놓고 봤을 때 경금이 됐든 신금이 됐든 쇠라고 하는 금은 숙살의 그런 차가운 기운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계절은 역시나 가을이 되겠습니다. 천간으로 경금, 신금이 가을이다라고 하면 실은 신유, 술월이 가을이면서 금이 왕한 금왕절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신유술월은 방향으로는 서쪽이 되죠. 서쪽이 되면서 금이 왕한 계절, 그 다음에 금의 색깔은 백색이 되면서, 그 다음에 주관하는 사신 중에 하나 백호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사신 중에서 주작도 있고, 청룡, 좌청룡, 우백호, 그 다음에 현무, 그 다음에 구진이라는 것도 토를 주관하는 것이 구진이라고 하는데, 그 5가지 신 중에서 유독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것, 그죠? 축복인지는 모르겠지만 백호, 좀 백호도 약간 사람을 치면 약간 특이 같은 개념이죠. 원래는 안 태어나야 되는 그런 것인데 어떻게 해서 약간 돌연변이식으로 태어나는 것이 이걸 백호라고는 하는데, 일단은 귀하다 보니까 이걸 갖다가 사신에 한번 늦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되고요. 그 다음에 오상이라고 하는 것, 인의 예지신이라고 하는 오성으로 봤을 때 경금과 마찬가지로 금이라고 하는 것은 의를 주관한다라고 볼 수 있죠. 우리나라 치면 이순신, 성웅 이순신 같은 것, 그다음에 체게바라 같은 어떤 그런 사람도 있을 것이고, 옛날 주문에 큰 명장들 많이 있을 것입니다. 옛날 중국 삼국지에서는 제가 이제 관우를 이제 많이 의를 설명할 때 관우를 많이 설명을 했었는데, 요즘은 이제 성우 어떤 분, 우리나라 이순신 장군을 예를 들면서 인의예지신에서 의를 생각할 때 여러분 항상 이순신 장군, 성웅 이순신 장군을 생각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신금일간이든 경금일간이든 의로움을 좀 많이 좋아하고요. 그 다음에 강단도 있고 뚝심도 있고, 그 다음에 금일간이기 때문에 숙살의 기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람이 좀 냉정하고 좀 무뚝뚝해 보이지만, 또 의외로 경금일간들, 신금일간들이 겉으로는 되게 차갑고 강해 보이지만 또 의외로 또 속마음은 매우 또 여린 그러한 사람들도 없지 않아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일간이 신금이기 때문에 이 사주는 의만 주관한다가 아니고요. 그냥 오행으로 금이 의를 주관한다라고 설명드린 것이지, 이 사주가 의를 너무 주관한다가 아닙니다. 사람은 인의예지신 모두를 다 중요시하게 생각해야지, 너무 의만을 주관하게 되면 사람이 인자함이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 명랑에서 볼 때 이순신 장군이 탈영한 사람을 갖다가 끌고 오니까 바로 할 말 있느냐? 없습니다. 바로 목을 베었죠. 이게 의를 굉장히
중요시하지만 맨날 사람들 보면 너 도망가면 죽어, 도망가면 죽어, 이것만 하면 되겠습니까? 그럼 무서워서 사람이 어떻게 삽니까? 남자들 군대 가더라도요, 위에 상사들이, 선임들이 좀 월차례도 시키고 훈련도 좀 빡시게 시키겠지만은 그래도 먹는 것도 챙겨주고 집안에 일 생기면 집에 갔다 오라고 또 챙겨주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환경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군인은 의를 주관할 수밖에 없겠죠. 선생님은 뭘 주관했죠? 좀 인자함 같은 거, 어머니 같은 마음을 주관할 수밖에 없고,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회사 경영자는 좀 신망, 회사의 어떤 신망, 그죠? 나는 이 제품을 만들 때보다 사람들이 믿을 수 있게 아주 안정된 제품을 만든다. 차를 만드는데 예를 들어서 급발진이 생기면 사람이 그거 어떻게 탑니까? 그건 차에 대한 신뢰가 떨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뭐 특성에 따라서 인의예지신 중에서 어떤 걸 특정적으로 좀 강조할 수는 있겠지만 사람의 성품이라고 하는 것으로 봤을 때는 인의예지신을 모두 겸비한 사람이 완성형 인간이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가 있겠고요. 자, 다시 오행이라고 하는 금을 음과 양으로 구분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어저께 경금 공부했던 거 다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조금 있을 것 같은데, 자, 경금 뭐라고 했습니까? 완철금이면서 양금이라고 했죠. 양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금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오늘 공부하게 되는 신금이라고 하는 것은 음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금이 되죠. 음금이 됩니다. 그래서 음과 양은 서로 대조되고 서로 상대적이고 그런 개념이다 하더라도 음과 양은 어떻다? 서로 보완 보충해주는 관계이지 서로 떨어지려고 하는 플러스 마이너스의 관계가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된다. 음양 서로 붙으려고 하는 개념이지 서로 떨어지려고 하는 개념은 아니다. 양이 있어야지만 음이 존재하는 것이고 음이 또 있어야지만 양도 존재하는 것이다. 서로 보충해 주는 것인데, 양금인 경금 어저께 공부했던 것처럼 완철금이라고 하죠. 즉 강철 같은 개념이고요. 그 다음에 무쇠 같은 개념이고, 땅속에서 금방 캐는 원철 같은 개념이라고 설명했는데, 오늘 공부하게 되는 음금민신금 뭐냐면 부드러운 보석 같은 거예요. 또는 주옥이라고도 하죠. 보석, 주옥, 또는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금반지, 금귀걸이, 금목걸이, 또는 도자기 같은 거, 굉장히 고려청자 같은 경우 굉장히 고가의 귀중품이 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장신구들, 뭐 황금 열쇠, 금두꺼비 같은 거 다 신금인 음금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경금 같은 경우는 무쇠, 강철 같기 때문에 정화로서 단련하고 간목으로서 정화를 도와줘야지만 경금을 기물을 만들어서 경금으로서의 용도 쓰임 가치가 드러날 수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는데, 신금은 쉽게 말하면 땅속에서 금광석을 캐내서 금을 순수한 금 99.9의 금을 뽑아가지고 황금 열쇠 금 반지를 만들었다 생각하시면 돼요. 더 이상 화로서 신금을 갖다가 단련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없죠. 신금이라고 하는 것은 임수로서 여러분들 반지를 녹슬지 않게, 먼지가 끼지 않게, 색깔이 변하지 않도록 임수로서 세척을 잘 해주면 됩니다. 세진을 잘 해주면은 신금으로서의 가치, 신금으로서의 용도가 드러날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신금은 사시사철 임수를 얻어야지만 신금으로서의 귀함을 얻을 수 있다. 그러니까 같은 금이라 하더라도 양금인 경금과 음금인 신금은 이렇게 용신을 취용하는 방법 자체가 다르다. 쉽게 말하면 남자라고 하는 것은 군대도 가고 좀 격렬한 격투기도 할 수 있고, 또는 뭐 아주 험악한 산악 등반도 할 수 있지만, 여자는 너무, 요즘 여자들도 뭐 운동 많이 하지만은 그래도 여자가 격투기 같은 거 하기보다는 여자는 좀 그림도 좀 그리고 수혜도 좀 하고 또 맛있는 것도 좀 만들어 주고, 이런 개념으로서 음양의 어떤 존재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여자를 비하하는 건 아니고 음과 양의 이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양금인 경금은 그 나름대로의 용신을 취용하는 방법이 이렇게 있는 것이고, 음금인 신금은 그에 맞게 용신을 취용하는 방법이 이렇게 있는 것인데, 신금은 임수를 좋아한다고 했는데 상대적으로 신금이 좋아하지 않는 게 있어요. 토를 보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선생님, 토라고 하는 것은 금을 생해주는 것이고 인성이라고 하는데 왜 싫어합니까? 경금도 마찬가지겠지만 토가 금을 생할 때는 물론 생조를 얻어서 약한 경금 또는 약한 신금이 생조를 받을 수 있지만 오금되는 것은 어쩔 수 없어요. 금이 더럽혀지는 것, 또는
토가 너무 많게 되면 토다 매금이 될 수도 있겠다. 예를 들면 뭐 술월 같은 거, 진술충묘월 같은 이런 토왕절에 태우는데 천간에 무토가 천간에 투출했다. 이거는 10중 8구는 토다 매금이 될 우려가 있겠죠. 그래서 신금은 비록 정인인 무토라 하더라도 무토 보는 것을 결코 좋아하지 않는다. 무토가 투출하게 되면 반드시 간목이라고 하는 것으로서 무토를 제해 주어야지만 신금이 매금이 되지 않는다. 그래서 여러분들 신금은 이것만 생각하시면 돼요. 임수로서 세척, 세진, 도세주목하는 것은 엄청나게 좋아하지만 토가 많아서 오금되는 것, 토가 많아서 매금되는 것은 결코 좋아하지 않는다. 이 정도만 알고 있어도 신금에 대해서는 크게 어렵지 않게 용신을 취용할 수 있다. 물론 이제 임수를 용신으로 치지만 상황에 따라서 신금일간이 목이 너무 많다. 경금을 용신으로 취용할 수도 있겠고요. 신금일간이 수가 너무 많으면 이때는 비록 무토라 하더라도 무토로서 많은 수를 제할 필요는 있습니다. 이때는 물론 무토로서 임수를 제한 경우에는 수를 제하는 용도는 있지만 무토 역시 신금을 갖다가 더럽히는 그러한 폐단은 없지 않아 있죠. 그래서 신금은 가장 좋은 것은 일간이 약할 경우에는 토를 보는 것보다는 비경겁적인 금을 보는 것을 더 좋아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특히나 신금 같은 경우는 특히나 어떤 걸 좋아한다죠? 금백 수청하는 것을 매우 좋아하죠. 금도 하얗고 물도 하얗게 되는 것을 좋아하죠. 그리고 금백수청이라고도 하고요. 금수쌍청이라고 하는데 대체적으로 유월의 신금 같은 경우가 바로 이런 금백수청을 좋아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 이제 원령에 따라서 이제 달리보는데 가장 금이 깨끗할 때가 유월이라고 해서 임수가 됐던 개수가 됐던 신금이 됐던 뭐 경금도 간혹 그럴 때는 있겠지만은 금백수청은 12달 중에서 바로 유월이라고 하는 점, 양력을 한 9월 정도 되겠죠. 9월 정도 그때가 가장 좋은 시절이다. 맑고 깨끗한 시절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일간의 특성을 알았으면 다음은 이제 원령이 어느 원령이냐에 따라서 신금이 용신을 취용하는 방법이 조금씩 달라질 수는 있겠다라고 하는 좀 융통성 있는 사고방식을 가지는 것도 필요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자, 원령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원령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월령이라고도 표현을 하고요. 월지라고도 표현을 하고 월원이라고도 표현하는데 다 똑같은 어디를 말하느냐? 월주의 지지를 말한다. 월지, 지지. 그래서 이걸 일단 월령, 월지, 월원이라고도 표현하는데 이 월지가 중요한 이유는 계절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계절이라고 하는 것은 봄, 여름, 가을, 겨울, 추나 추동을 말하는 것이고요. 이 계절의 개념이 왜 중요하냐 하면은 사주에서 제일 중요한 왕세와 한열이라고 하는 개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왕세와 한열. 그래서 이 왕세라고 하는 것은 어떤 오행이 왕하냐 약하냐를 놓고 보는 것이고, 한열이라고 하는 것은 이 사주가 더우냐 추우냐를 놓고 보는 것인데, 대표적으로 사오미월이라고 하는 계절은 하절 여름이 되겠죠. 굉장히 뜨거운 혹서기가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지금 해자 축월 같은 경우에는 이건 동절입니다. 엄동설한의 그러한 계절이 되겠습니다. 엄청나게 춥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조후라고 하는 개념을 놓고 봤을 때 사오미월과 해자 축월은 조후가 매우 급박하다. 즉 사오미월의 하절에는 수가 있어서 뜨거운 열기를 식혀주는 것이 필요하고요. 해자 축월 같은 동절에는 화가 있어서 뜨거운 열기, 차가운 한기를 갖다가 따뜻하게 해주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해자 축월 같은 경우에는 계절은 동절이라고 하는 것. 그래서 사주라고 하는 것은 보다 중화를 이루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죠. 중화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이 왕세와 한열을 얼마만큼 잘 조절해서 중화를 이루었느냐를 놓고 보고, 중화가 잘 된 사주는 좋은 사주, 즉 우리가 말하는 부귀영화를 누릴 수 있는 그런 사주로 보는 것이고, 만약에 한 왕세가 깨져 있거나 한열이 깨져 있다 사주가, 그러면 중화를 이루지 못한 그런 사주가 되기 때문에 어떤 사주? 그렇죠. 결코 좋게 볼 수 있는 그런 사주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 관건이 되는데, 지금은 계절로 축월이 되겠습니다. 축월이라고 하는 것은 해자 축월을 지금 말씀드리는 거고, 그 중에 축월을 말하는 겁니다. 절기로는 소한과 대한으로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죠. 그래서 소한, 작은 추위, 대한, 뭐 큰 추위 이렇게도 보지만, 우리가 소한과 대한이 중요한 이유는 월이 바뀌는 기준이 뭐다? 이 소한이 되어야지만 어디에서? 자월에서
지금의 축월로 전환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해자 축월이 모두 동절이죠. 해월은 어떻습니까? 제가 초동이라고도 했고요, 맹동이라고도 표현했고, 자월은 중동이라고 제가 표현을 했고요. 지금 축월 같은 경우에는 어떤 계절? 모두 늦겨울이라고 하는 개념, 개동이라고도 하고요, 또는 만동이라고도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 개동, 만동 다 같은 뜻이죠. 만동, 늦은 겨울, 개동, 끝의 겨울이, 끝께절에서 끝의 겨울이죠. 다 늦겨울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게 되는데, 다 해월, 자월, 축월 모두 어떻습니까? 겨울이기 때문에 덜 춥고 더 춥고 개념보다는 일단은 엄동설한이라고 하는 개념을 꼭 머릿속에 기억해 두시고, 남극 대륙을 연상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제가 항상 말씀입니다. 한기가 극심한 그런 계절이 되는 것이다 라고 해서 반드시 조후라고 하는 개념을 머릿속에 가지고 있어야 된다. 지금처럼 우리 한국의 기후처럼 뭐 영하 10도, 영하 20도만 돼도 엄청나게 춥잖아요. 저 외국 같은데 저쪽 툰드라 지방에서 사람이 사는 곳이 가장 추운 곳이 영하 72도 에도 사람이 살고 있으니 엄청나게 추운 그런 것, 이런 것을 연상하셔야지만 해자 축월의 사주를 볼 때 쉽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해자 축이라고 하는 것은 북방이라고 설명을 드렸죠. 북방, 수가왕한 수왕절이면서 엄동설한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실질적으로 해자월이 수가왕한 수왕절이 에 반해서 축월은 어떻다? 축월은 토가 왕한 계절이다라고 해서 진월, 그 다음에 술월, 축월, 미월 같은 경우에는 사계월이라고 하죠. 사계절이 아니고 사계월이라고 합니다. 끝계절을 써서 사계월. 그래서 이때는 뭐냐? 인묘진의 진, 그 다음에 사오미의 미, 그 다음에 신유, 술의 술, 그 다음에 해자, 축의 축, 이렇게 해서 진술축미는 그 계절의 끝을 의미하죠. 진은 봄의 끝, 미는 여름의 끝, 그 다음에 술은 가을의 끝, 그 다음에 축은 겨울의 끝이죠. 그래서 토가 왕한 계절이면서 토라고 하는 것, 진술축미는 어떤 환절기의 개념을 가지고 있죠. 어떤 분들이 축토 같은 경우는 토이지만 얘는 수로 봐야 된다라고 하는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거 잘못된 것이고요. 축토도 당연히 이건 토로 봐야 되는 것이지만은, 예를 들어서 해자축 방합을 형성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수가 세력을 얻었다라고는 표현할 수 있지만, 이거 가지고 축토가 수가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다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해월, 자월 과 더불어 축월도 동절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조후의 개념이 시급하다, 너무 춥기 때문에 따뜻하게 해야 된다. 그래서 조후의 개념이 시급한데, 이때는 뭐가 필요한 거죠? 당연히 화라고 하는 것이 있어서 차가운 기후를 따뜻하게 해야지 만벌의 생기생기를 얻을 수 있다. 이때 필요한 조후를 쓰는 화는 음화인 정화보다는 양화인 병화를 얻는 것이 급선무가 된다라고 하는 것까지 여러분들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축월에 일간 신금이 태어나게 되면 사주를 어떻게 배합하는 것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간 신금, 음금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어저께 공부했던 경금, 완철금, 강철과 같았다라고 하면, 신금이라고 하는 것은 보석과 같다, 도자기와 같다, 여러분 반지, 귀걸이 등과 같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경금 같은 경우는 원철과 같기 때문에 정화로서 단련을 하고, 그 다음에 간목으로서 정화를 보좌해 준다라고 했는데, 신금 같은 경우는 보석, 반지, 귀걸이와 같기 때문에 다시 불을 들이댄다라고 하면 신금이 녹아버리기 때문에 화를 많이 보는 것은 신금은 좋아하지 않고요. 오로지 임수를 얻어서 도세주옥해 주는 것을 좋아한다. 여러분 반지, 귀걸이를 갖다가 깨끗하게 닦아낸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임수로서 신금을 도세주옥한다라고 하는 개념이고요. 또 신금은 끔찍하게 싫어하는 것보다 토가 많아지는 것을 결코 좋아하지 않습니다. 신금은 원래 토라고 하는 것이 금을 생해주는 역할을 하죠. 그래서 신금 일간 또 약한 경우에는 토를 보는 것을 좋아하지만, 토가 많게 되면 토다 매금이 되기 때문에 좋아하지 않는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근데 월령 자체가 지금 축월이죠. 축월은 해자축, 북방, 수가 왕한 계절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지만은, 실질적으로 수가 왕한 계절은 해월과 자월이고, 축월이라고 하는 것은 진월, 술월, 축월, 미월, 진술, 중미의 4개월은 토가 왕한 계절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금이 축월에 태어났다, 인성인 토가 많은 때 태어났다. 토가
천간에 투출되지 않고 월령에만 이렇게 있으면 큰 문제는 되지 않고요. 어저께 경금 설명할 때 말씀드렸지만 축은 금을 생해주는 역할을 하고 또 신금은 축에 뭘 할 수도 있습니까? 통근도 할 수가 있다. 이걸 갖다 포태법을 잘못 적용하게 되면 축은 금의 묘지가 되는 것이니 신금, 경금이 땅속에 묻혀버린다라고 해서 안 좋게 볼 필요는 없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축월은 토의 생을 받고 신금이 또 월령을 통근했기 때문에 일간이 약하지 않다. 이건 장점이지 단점이 될 수가 없겠다라고 하는 것. 근데 축월은 엄동설환이고 굉장히 춥기 때문에 반드시 해동을 해야 된다. 축토가 금을 생하지만은 화가 없어서 땅이 얼게 되면 금을 생할 수 없죠.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겨울에도 잠깐 낮에 햇볕이 들면 땅이 녹습니다. 녹으면 진흙같이 되는데 그 진흙에 여러분들 잘못해서 반지를 똑 떨어뜨렸어요. 근데 모르고 지나갔죠. 반지를 찾다가 낮에는 못 찾고 밤 해질녘에 딱 갔는데 그 진흙속에 반지가 박혀가지고 얼어붙어 있는 거고 똑같습니다. 추가신금은 바로 그러한 느낌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반드시 해동을 해야 됩니다. 해동을 해야지 땅에 있는 금을 꺼내서 진흙을 닦아낼 수가 있겠죠. 당연히 추가의 신금은 병화를 얻어야지만 역시나 금을 따뜻하게 하고 땅을 녹여야지만 또 그 땅이 금을 생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것. 단 축토에 묻어 있는 신금에 티끌이 많다라고 보기 때문에 병화를 얻은 것만 가지고는 안 되고 임수를 다시 얻어서 신금을 갖다가 깨끗하게 닦아내야 된다. 다시 말씀드리면 자 반지가 떨어졌는데 해질녘이라서 땅이 얼었습니다. 진흙에 반지가 박혀 있는 상태죠. 해동을 해야 됩니다. 따뜻한 온기가 있어서 땅이 녹게 되면 그 반지를 꺼내죠. 그 반지를 꺼내서 그냥 바로 손가락에 끼지 않습니다. 그 반지를 다시 깨끗하게 닦아내야 된다라고 하는 개념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뭐 축월에 신금이 뿌리를 얻었지만 실제로 뭐 유금 정도 하나, 그 다음에 임수의 뿌리를 얻을 수 있는 신금 정도 하나 얻는 것도 제가 나쁘진 않는데 축월의 신금이 가장 봐서는 안 될 것은 뭐가 될까요? 자, 무토 보는 것을 굉장히 꺼립니다. 왜냐하면 축월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토가 왕한 계절이기 때문에 월령 자체에서도 신금은 예민해질 수밖에 없는 게 저 토가 나를 갖다가 더럽히게 되면 어떨까라고 하는 항상의 마음의 조바심을 갖고 있죠. 그래서 신금이 토가 많아지게 되면 신금 일간들이 예민해지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신금이 더럽혀진다는 얘기죠. 근데 무토가 투출을 하게 되면 이거는 오금에 신금이 더럽혀지는 것에 그치지 않고 토다 매금이 되는 경우가 됩니다. 이런 경우에는 일단은 땅속에 금이 묻히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신금으로서는 거의 뭐 용도 쓰임 가치가 전혀 없어지게 되는 거죠. 급선은 분은 뭡니까? 감목을 얻어서 토를 갖다가 제거시켜 줘야지만 신금이 뭐다? 토다 매금이 되지 않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임수로서 도세 좋게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뭐다? 병화로서 따뜻하게 조우할 필요가 있겠다라고 해서 무토가 천간에 투출하게 되면 완전 스텝 꼬인 것과 같습니다. 이 무토 하나로 인해서 완전하게 무엇이 중요한디 뭐 이런 말이 있죠. 곡성 무엇이 중요한디, 완전히 무엇이 중요한디를 우리가 지금 까먹어 버리는 그런 현상. 신금 입장에서 무토는 정인이죠. 정인이라서 좋은 것이 아니라 신금은 이 정인을 보면은 아주 머리가 아프고 힘이 듭니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당연히 무토 천간에 없으면 간목도 필요가 없겠죠. 물론 이제 병화를 용신으로 쓸 때 병화를 생조해주는 용도로서 간목이 필요할 수는 있겠지만은 토를 제하는 용도는 아니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정리를 하게 되면 금이 축월에 태어나게 되면 병화로서 따뜻하게 하고 임수로 신금을 도세주욕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무토 투출하게 되면 비상사태 돌이 반드시 간목으로서 보다 그 무토를 제거해야 된다. 기토는 어떻습니까? 기토는 신금을 매금까지 시키지는 않습니다. 그냥 요거는 습토에다가 신금을 생해 줄 수는 있죠. 물론 축월에 월령에 통근했기 때문에 굳이 기토가 투출해가지고 신금을 생할 필요가 있겠냐는 생각이 들긴 하지만, 그래도 무토는 아니기 때문에 오금은 가능하더라도 매금은 되지 않습니다. 그래도 임수로서 신금을 깨끗하게 해야지만 신금으로서의 가치가 나타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항상 사주를 볼 때는 제일 중요한 것이 일간이 어떤 일간이냐가 중요합니다. 일간이라고 하는 것은 이 사주의 주인공과 같고 또 한 나라의 임금과 같은 것으로서 한 사주 내에서 주체가 되는 것이 일간이기 때문에 일간의 특성이라고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고, 그 다음으로 그 일간이 어느 원령에 태어났느냐를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원령이라고 하는 것은 그 주인공이 태어난 배경 또는 환경이 되기 때문에 항상 사주를 분석할 때는 일간의 특성과 원령의 특성을 살펴보시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중요한 것은 격국과 용신이라고 하는 개념이 있습니다. 자, 격국이라고 하는 것은 사주 8글자가 어떻게 구성이 돼서 서로 견제와 균형을 이루고 있느냐를 보는 것이 바로 이 격국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용신이라고 하는 개념은 이 사주 8글자를 중화시킬 수 있는 가장 핵심적인 요소를 용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주가 좋은 사주이냐를 봤을 때는 격국이 명확하고 용신이 명확한 사주를 좋은 사주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그 다음에 특히나 이제 용신이라고 하는 것은 금방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주를 중화시킨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다고 하면 무엇을 중화시키냐라고 하는 것을 봤을 때 두 가지 큰 개념이 있습니다. 바로 왕세라고 하는 개념과 한열이라고 하는 개념이 있는데, 자, 왕세라고 하는 것은 사주 8글자 안에는 목화토금수라고 하는 오행이 들어가 있는데, 그 오행 중에서 어느 오행이 왕하냐 약하냐를 보는 것이 바로 왕세 또는 왕상휴수라고도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나 일간이 왕하냐 약하냐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일간은 그 사주의 주인공과 같다라고 했기 때문에 그 주인공이 어느 정도 힘을 가지고 있어야지만 사주 전체를 끌고 갈 수 있는 힘이 있다, 이렇게 보는 것이고, 또 한열이라고 하는 개념은 사주 8글자 안에는 한난조습이라고 하는 것, 즉 사람과 동물과 식물이 살 수 있는 어떤 기후적인 조건이 잘 조화를 이루는 것이 필요한데, 그게 바로 한열 또는 한난조습이라고 합니다. 사주라고 하는 것이 너무 뜨거워도 안 되고, 너무 차가워도 안 되고, 너무 건조해도 안 되고, 너무 습해도 좋은 사주가 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왕세라고 하는 것과 한열이라고 하는 것, 즉 크게 봤을 때는 왕상휴수 또는 한난조습이라고 하는 것이 잘 중화를 이루어야지 좋은 사주가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왕세라고 하는 것을 보는 것은 억부용신법이 되는 것이고, 한열이라고 하는 것을 보는 것은 바로 이 조후용신법이라고 하는데, 자, 용신법에는 크게 5가지가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렸던 억부용신법, 조후용신법 더해서 전왕용신법, 병약용신법, 그다음 이제 통관용신법이라고 하는 5가지가 있는데,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나 억부용신법과 조후용신법인데, 이 두 가지는 무엇을 보는 것이다? 왕세와 한열을 보는 용신법이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격국과 용신이라고 하는 개념도 일간과 원령이라고 하는 토대 위에서 살펴볼 수가 있겠는데, 자, 일간 신금이라고 하는 것은 음금이 될 것이고요. 월지 있는 축토는 음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토음토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신금이 축월에 태어나게 되면 음금이 음토를 봐서 음대 음의 관계가 성립이 되는 것이고, 토와 금의 관계는 토생 금의 관계가 됩니다. 월지 있는 축토가 일간인 신금인 나를 생해 주죠. 나를 생하는 것, 이것은 생하자라고 표현하고요. 생하자는 우리가 인성이라고 합니다. 인성은 대표적으로 나를 낳아준 어머니 같은 개념을 말하는데, 어머니 중에서도 어떤 어머니가 있죠? 생모가 있고 정모가 있습니다. 또는 계모도 있을 수 있겠고, 그 다음에 서모 또는 양모라고도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그래서 생모, 정모는 나를 낳아준 친어머니인 것이고, 계모, 서모, 양모는 친어머니는 아니라 하더라도 나를 마음으로 이렇게 키워주신 분을 이렇게 표현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인성이라고 하는 것은 다시 2가지로 구분해 볼 수 있는데, 정인과 편인으로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자, 정인이라고 하는 것은 일간과 인성과의 관계가 음양의 조화가 맞으면 됩니다. 양대 음의 관계 또는 음대 양의 관계가 성립이 되면 이것은 정격이죠. 어저께 경금 일간이 축월에 태어났을 때는 양금이 음토를 봐서 정인격이 됐던 것이고, 편인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처럼 이렇게 일간과 인성과의 관계가 음양의 조화가 맞지 않으면 편인이 됩니다. 오늘은 음대 음의 관계고, 또는 뭐 양대 양의 관계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신금이 축월에 태어나게 되면 기본적으로 편인 격이 된다라고 하는 점, 또 격을 넣을 때 축토 안에 있는 월지, 축토 안에 있는 지장간을 살펴볼 필요가 있겠는데, 축토 안에는 개수, 신금, 그 다음에 기토라고 하는 것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 중에 개수가 천간에 투출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는 식신격이 되는 것이고, 만약에 신금이 천간에 투출되어 있다, 그렇다고 해서 이거를 비견격으로 보지는 않고요. 그 다음에 기토가 투출되게 되면 원한적인 편인격이 됩니다. 만약에 개수라고 하는 것과 기토라고 하는 것이 같이 투출되게 되면은 당연히 개수보다는 기토가 우선하게 되니 원한적인 편인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축월이라고 하는 계절 동절이 되겠습니다. 엄, 설, 한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축월은 토왕절이 되겠죠. 토는 금을 생할 수 있다. 특히나 저 축토는 중요한 것은 저거는 물기를 가지고 있는 습토이기 때문에 생금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점 꼭 기억해 두시면 좋겠는데, 문제는 어디에 있냐면 동절이기 때문에 토가 얼게 되죠. 동토가 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동토, 얼게 되면은 이때는 생금 불가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신금이 월령 축에 뿌리를 두고 축 중에 있는 습토인 기토의 생을 받게 되는데, 얼면 어떻게 된다? 신금이 축토의 생을 받지 못한다. 뭐가 필요하다는 얘기입니까? 반드시 화를 얻어서 땅이 얼지 않도록 해줘야 된다. 조후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것이죠. 병화를 얻어서 따뜻하게 조후해야 되는데, 물론 병화가 없으면 정화도 쓸 수가 있겠지만은 정화는 등촉지화이기 때문에 조후를 할 때는 정화보다는 병화를 얻는 것이 급선무가 된다,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축월에 는 토가 금을 생해서 월령을 득해서 신금이 불약 또는 뭐 신강까지는 완전 신왕까지는 아니더라도 뭐 약하진 않은 정도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토가 금을 생할 때는 항상 문제는 뭐냐면 신금을 더럽힐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금, 만약에 무토 같은 것이 천간에 투출하게 되면 매금도 가능하다. 그래서 일단은 축월의 신금이 태어나서 인성의 생을 받게 되면 신금이 더럽혀질 수 있으니 반드시 임수를 별도로 얻어서 신금을 도세주 가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보여지고요. 병화하고 신금하고는 이렇게 좀 떨어져 있는 것을 좀 더 좋아한다라고 생각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정리하게 되면 신금이 축월에 태어나게 되면 축토라고 하는 것은 어떤 물기를 가지고 있는 습토이기 때문에 능히 토생금이 가능하지만 동절이기 때문에 엄동설한이기 때문에 토가 얼게 되면은 신금을 생할 수 없다. 눈을 씻고 뭘 찾아야 된다? 화가 있는지 없는지를 살펴볼 것이고요. 만약에 화가 병화가 있다라고 하면 일단은 해동이 돼서 금도 따뜻해지고 그 다음에 토가 녹아서 금을 생할 수 있다라고 하는 점. 물론 병화가 없으면 정화를 쓸 수 있겠지만은 조후함에 있어서는 정화는 병화를 따라갈 수가 없다라고 하는 점. 그 다음에 토가 금을 생하지만은 신금의 특성상 깨끗함을 요하는데, 토가 금을 생할 때는 신금이 오금될 수 있고, 만약에 천간으로 무토 같은 것이 투출하게 되면 매금도 될 수 있기 때문에 신금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는 임수로서 신금을 이렇게 깨끗하게 뭘 해줘야 된다? 도세주 옥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점. 만약에 천간에 무토가 투출하게 되면 이때는 저 무토를 막아야 되기 때문에 간목으로서 무토를 제거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거는 임수를 먼저 쓸 수도 있겠지만은 병이 있어서 이거는 약으로 쓰는 것이다 라는 점. 무토가 없으면 굳이 간목 필요 없겠고요. 그냥 임수 있으면 됩니다. 물론 병화를 생하기 위해서 간목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만은 무토라고 하는 병이 없으면 그만큼 간목으로서의 역할은 크지 않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이것이 축월의 신금이 용신을 시용하는 법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 명식 일간은 신금일간이 되겠고요. 신금일간이 태어난 월령 축월이 되겠습니다. 항상 사주 볼 때 일간이 어떤 일간인가, 그다음에 그 일간이 어느 월령에 태어났느냐를 살펴보시고, 그다음에 격과 국이 어떻게 구성이 되는지를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일간신금이라고 하는 것은 음금이 될 것이고요. 월지 있는 축토 또한 음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토가 되겠습니다. 음금이 음토를 받고요. 토라고 하는 것은 금을 생해주는 관계, 토생금의 관계. 신금 입장에서는 나를 생해주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생하자. 인성이 되는데 음대 음의 관계가 되니 편인이 되겠죠. 그래서 신금일간이 축월에 태어나게 되면 일단 기본적으로 월령과의 관계는 편인격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항상 월지만 보는 것이 아니라 월지 안에 지장간이 어떤 게 들어가 있느냐를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축 안에는 개수, 신금, 기토라고 하는 것이 들어가 있는데, 만약에 축 중에 있는 개수가 천간에 투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는 이 개수를 가지고 격을 잡을 수 있죠. 금이 수를 생하는 관계, 음대 음의 관계죠. 그래서 이렇게 개수가 투출하게 되면 식신격이 되겠고, 비견이 신금이 투출됐다고 해서 그걸 비견격으로 보진 않고요. 그냥 예를 들어서 신금이 천간에 투출되어 있다 그러면 그냥 월지를 가지고 그냥 편인격으로 잡으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같이 이제 기토가 투출되어 있다라고 하면 본기, 축에 있는 본기가 투출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원한적인 편인격이 된다. 하지만 축월 같은 경우에는 계절은 동절이 됩니다. 동절이라고 하는 뜻은 굉장히 춥다라고 하는 것이고, 화가 없으면은 굉장히 모든 것이 얼죠. 토도 얼고요, 금도 얼고요, 물이 있게 되면 물도 얼게 되겠죠. 토는 얼게 되면 금을 생할 수 없고요. 물이 열면 신금을 도세주옥할 수가 없겠다. 천하가 얼게 되면 생기생의가 불가능하다. 그러니까 생기생이 없어서 좋은 국세가 되지 않는다. 그리고 축월이라고 하는 계절은 토가 왕한 토왕절이죠. 본시 해자축월이라고 하는 계절은 해자축월이라고 하는 것은 북방수라고 해서 수기가 강한 것, 이렇게 알고 있는 권역으로 따지면 실질적으로 해월과 자월이 수가 왕한 것이고요. 축월은 토가 왕하다. 하지만 축월이라 하더라도 어떻게 사주가 구성이 되는지를 잘 봐야 되는데, 해자축 방합이 성립이 되는 경우에는 수가 왕해지는 것이고, 사유축 삼합이 형성이 되는 경우에는 이때는 금이 많아지는 것이다. 또 축월의 지지로 진술, 충미, 토와 같은 토가 많아지게 되면은 토가 많아지는 것이죠. 그래서 만약에 해자축 방합이 형성된다. 신금 입장에서는 식상인 수가 많아지는 것이고, 사유축 궁극을 이루면 일간이 튼튼해지는 것이고, 진술, 충미, 토가 많아지게 되면 신금 입장에서는 인성이 많아져서 모왕, 자쇠가 될 수 있겠다. 자, 그리고 신금 일간을 토로서 이렇게 생해 주는 것은 뭐 일간이 약할 때 생해 주는 것은 어쩔 수 없이 괜찮은 것이겠지만은, 신금 일간을 토로서 생해 줄 때는 한 가지 좀 단점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신금이 오금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신금 일간이 약했을 때 토로서 생해 줄 때는 일간의 특성상 반드시 임수로서 신금을 도세주옥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연지 보면 또 축토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은 인성이 과다하다라고 볼 수 있죠. 만약에 무토 같은 것이 천간에 투출하게 되면 이때는 우리가 흔한 말로 모왕좌쇠, 그 다음에 토다 매금이 될 수 있다. 토가 이렇게 많아지게 되면 어쩔 수 없이 간목으로서 왕한 토를 좀 억제를 시켜줘야 되겠죠. 이거를 제극인한다, 이렇게 보는데, 이거는 용제파인이라고 합니다. 제극인 중에서도 용제파인해서 너무 많은 인성을 재성으로서 많은 인성을 제해 주는 것이다. 요거하고 좀 구분해야 될, 용제파인하고 구분해야 될 게, 같은 제극인이라 하더라도 탐제파인하고는 좀 구분해 볼 필요가 있겠다. 탐제파인은 인성이 용신인데 재성이 병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용제파인은 인성이 병이 될 때 재성으로서 인성을 통제시켜 주는 것이다. 그래서 같은 제극인이라 하더라도 이런 것들은 좀 구분을 해서 쓸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일지 보게 되면은 묘목이라고 하는 것을 얻어서 신묘일주가 되겠죠. 묘목이라고 하는 것은 편제이고, 연간의 을목이라고 하는 을목이 묘의 뿌리를 두고 투출해서 어느 정도 많은 인성을 이렇게 통제시켜 주고는 있다라고 하는 점. 그리고 한 가지 또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 두셨으면 좋을 것은,
인성이 왕한 거하고 일간이 왕한 것은 구분을 할 필요가 있겠다. 이거는 물론 이제 신금일간이 축토에 뿌리를 두고 있다 하더라도 이거는 어디까지나 인성이 왕한 것이지 일간 스스로가 이렇게 뭐 신금, 유금 등의 뿌리를 둬서 일간 신금이 왕한 것은 아니고요. 또 인성이 많다 보니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신금을 생각할 때는 오금이 되는 것까지 잘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3주까지만 놓고 봤을 때 없는 오행이 있습니다. 뭐가 없냐면 화가 없어서 엄동설 안에 천하가 결빙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축중 개수가 있다 손 치더라도 신금은 어디까지나 도세주옥을 해주는 것을 좋아하죠. 한겨울에도 임수가 있어서 신금을 깨끗하게 닦아주는 것을 좋아한다. 근데 토가 많아서 오금은 해놨는데 더럽혀졌는데 수가 없으면은 세진을 할 수가 없다 해서 수화를 같이 볼 수 있다고 하면 좋은 생시가 될 것 같은데 요거는 생시를 보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